어떻게 썩고 똥 묻은 존재들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대통령 직분을 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내란과 외환 죄 아니면은 그렇게 범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질 않았어요. 최순실의 죄가 확증이 안 됐어. 확증이 안 됐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최순실도 지금 무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을 죄로 물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사건이 오늘 터진 건데 대통령을 그렇게 때려버리면 모든 힘없는 사람 다 때린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판검사들이 썩어가지고 그 생각을 하셔서 판사 검사 출신이 발의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은 쏙 빼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다 3만 원 이상 뭐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다 합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뭐 국가를 뒤집어 엎습니까? 나라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은 판검사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원들이요 법을 만들죠. 만든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데 20명한테 사인 받아야 돼요. 국회의원들 20명 사인이 있어야 그게 법안이 상정돼서 본회의 통과되면 법으로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한 사람도 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친구 동료 의원이 사인 좀 해줘 20명 채워야 돼 이래가지고 사인해줬지만 다 읽어보질 않아서 자기가 그 법이 복잡한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인해줘? 자기가 발의할 때 그것을 옆에 친구들한테 사인 받으려면 자기가 그 사람 사인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 그리고 국회 방송 하도 틀어놔도 백성들이 무슨 법이 생기고 무슨 법이 없어진지 아무도 몰라요. 왜 오늘 쇼크를 백성들이 받냐면 법을 따라서 심판한다는 애들이 법을 안 지키고 심판을 8대 0으로 해버리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 뜯어 고치려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축구 야구 심판이 볼인데 스트라이크 이러면 죽었다 깨나도 계속 스트라이크야. 비디오 촬영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비디오 촬영이 있어요. 세이프나 아웃이냐 했는데 세이프 아웃이네. 이렇게 교정하는 게 있죠. 이거를 엄청나게 심판들이 반대했어요. 그 비디오 판독 들어오면 심판의 권위 떨어진다고. 제일 심판 중에 후지고 제일 미개한 심판이 누군 줄 아세요? 판사들이 가장 미개한 심판들이에요.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백성이 쫙 다시 재판을 평가를 해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고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보통 2심 항소해, 3심 상고해, 이러고는 1심 딱 때리고 그냥 단독심에서 빠져버리니까 책임도 없고 그 인간은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책임이 되는 거예요. 국가만 원망을 하는 이상한 현상이 어떻게 나와요? 판사가 잘못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판사가. 김일성이 교실을 했기 때문에 사법부에 빨갱이가 많다. 사법부 인사분이 제일 사법부에서 높았던 분이 간첩을 계속 그 수사하고 취조하고 이게 평생 간첩만 잡던 분이에요. 그분이 방송위원장이 딱 돼가지고 문화계 그걸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국회 좌파 빨갱이 국회의원들이 다 그 사람 모가지 치려고 난리치잖아요. 그게 벌써 한참 전 이명박 정부 그때 시절이죠. 벌써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무엇가 가냐? 원래 최종 권력은 재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하는 사람은 평생직을 하고 독재를 하면 안 된다. 대통령 단임, 국회의원 4년. 이거 토막질을 해요. 4년씩 하고. 2번 다시 못하도록 단임제래. 그럼 판사는 3년 단임제로 해야 돼요. 판사가 어떻게 40년 판사를 합니까? 늙어서 출근을 못할 때까지 판사를 시켜요. 한 번 좌파가 들어가면 50년을 먹어요. 그리고 판사가 자기 파를 인사승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 때 판사가 일단 고위직으로 딱 임명이 되면 밑에 판사를 10년 동안 끌어서 모았으니 재판이 전부 좌파 편향으로 될 수 있게 시스템이 완비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판검사는 돈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판검사가 쥐꼬리 봉급 받아가지고 50세가 간 넘었는데 수십억이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판검사 봉급은 쥐꼬리 봉급이 목사 봉급하고 비스무리한 건데, 예? 목사보다는 좀 벌지만 판검사 하신 분들이 제 근처에 있는데 돈을 못 벌어요. 변호사를 해야 버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도 안 하고 평생 판검사 했는데 집도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몇십억이 있어?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 권력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처럼 임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 배웠어요. 국민들이. 쭉 보면 잘못 판결하는지 누가 판사가 똑똑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야구를 잘 못해도요. 야구 경기를 이렇게 하면 누가 야구 잘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축구를 잘 못해도요. 축구 누가 잘하는지 이렇게 경기 보면 알아요. 여러분요. 일자무식이라도 재판의 전 과정을 잘 주시해 보죠. 그리고 자기와 관계된 것은 법을 다 압니다. 사람이. 의사도 모든 병을 못 고쳐요. 환자가 그 병은 자기가 더 잘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의사보다. 수십 년 동안 그 병에 앓고 살았기 때문에. 법도요. 자기가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모든 상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수룩한 초임 판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분야에 5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은. 그러면 세상의 분쟁이 다 돈 문제거든. 돈벌이 하느라고 막 하면서 많은 것을 그 분야에 알고 있는 분이 이렇게 보면 누가 가짜 판사인지 진짜 판사인지 그냥 알거든요. 누가 축구 잘하는지 누가 야구 잘하는지 누가 영어 잘 가르치시고 누가 체육 잘 가르치시는지 그냥 알듯이. 판사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백성이 국민이 재판하는 거 도입해야 돼요. 여자 대통령이 10분 단위로 뭐 했는지 다 보고를 했는데 왜 지네들은 보고를 안 해? 그리고 정교조를 왜 허용하는지 왜 그게 아주 흉측한 일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정교조는 학생의 인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청소년을 쇠뇌시켜서 만 18세 19세가 되면 투표권을 받게 하면서 바로 자기네 몰표를 끌어들이려고 정치활동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부모 영향이 가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주장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냥 쇠뇌가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누구랑만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있는데 물리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한테는 정치 쇠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관을 배울 때, 역사 교육을 배울 때 아이를 좌경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은 편파 교육하면 안 되고 국정교과서도 보고 좌파가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국정교과서 절대 못 보게 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로봇.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식으로 만들 때 북한식은 부모가 뭐 하면 고발해라, 감시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걸 어릴 때부터 교육해요. 그리고 지금 좌파 편향 교육감들은 뭐래요? 교사가 손바닥 때리지도 못하고 부모가 회초리 때리면은 고발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은 경찰과 판검사 중에 자기 부모가 회초리 안 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반드시 자기 부모 먼저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거 재판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회초리 후드러 깠으니까 깡패 두목 안 되고 검사 된 거예요. 부모가 후드러 깠으니까 검사가 돼서 도둑놈 잡게 됐지. 그거 회초리 안 맞았으면 그놈이 조폭 오야붕이 됐다고요. 검사가 돼서 계속 조직폭력배 수사하는 데 가는데 형님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해가지고 그 검사장이 된 거지. 사실은 그 엄마가 회초리 대고 아버지가 야단쳐가지고 그놈이 깡패짓 안 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누가 열심히 시킵니까? 애가 열심히 하는 애는 그건 타고난 학자 성향의 아이만 그런 거고, 대부분은 학자적인 천재적인 학자로 태어나지 못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애들 빗나가지 못하게 성실성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아이가 옆으로 안 가게 극기정신과 자제력을 주려고 하셔서 부모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를 오냐 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판검사들은 반드시 지 생부모를 체포부터 해봐라 이거예요. 정교조를 옹호하는 좌파 편향의 판검사들은 반드시 지 부모 수갑부터 채우라 이거예요. 회초리 때렸다며.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40년 전에 회초리 후들었으니까 자기 부모 못 잡아간다 이러면은 온 세계에 자기 부모가 63년도에 자기 후드러 깐 걸 공포라도 하고 자아 비판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자아 비판을 해야 돼요. 좌파들은 반드시 자아 비판을 해야 돼요. 자기 부모를 비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야. 백성들한테만 가르쳐요. 자기 부모를 판검사부터 까보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정교조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는 좌파 법조인들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간음을 하면은 다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면은 헌재 재판관들 지 사위가 한번 바람피는 꼴 봐야 돼 그거. 여러분 전국에 있는 창기들과 남창들은 전부 달라들어서 헌재 사위 며느리한테 미혹해 보세요. 전부 꼬셔봐. 헌재 아저씨들 마음이 어떻게 뒤집어지나. 전국에 있는 몸 파시는 분들 이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헌재 지금 아저씨 거기 아줌마도 하나 있어. 그분 집안들의 며느리와 사위한테 홀딱 벗고 별 작전을 다 펴가지고 간음 열심히 해보세요. 지 아들 딸 눈에서 피눈물 안 나나. 나쁜 새끼들이요 그거. 헌재 재판관들 아주 저질입니다. 뭐든지 공의가 있으려면 그 법을 자기 새끼들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자기 사위 며느리가 바람피고 첩을 두고 막 이러는데 자기 아들 딸이 슬퍼하지 고통스러워하지. 근데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면 니네나 지네 집안이나 그렇게 살아봐. 목사는 말이죠. 음란하면 안 됩니다.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이걸 윤리적으로 가리키는데 윤리 자체를 법의 권력으로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기는 윤리가 좋다고. 그러면 윤리가 그렇게
진화가 됐고 진보가 돼서 역사의 흐름은 진보라고 그러면 한번 모든 창기들을 자기 아들 딸을 접하지 않고 며느리 사위만 한번 접해보라고 그래. 헌재.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재. 내일도 아닌데 딱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좌파 정권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탄핵 발의되기 며칠 전에 사드가 먼저 찜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찜하는 거고 중국이 그걸 막 롯데제과를 박살내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 핵이 있어요. 남한에는 북핵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사드 반대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사드는 방어 체계예요. 공격용 핵무기가 있는 걸 방어하려고 그럴 때 이것을 반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자주 국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8대 0으로 완전히 찐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령을 다 어기는 것을 봤어요. 국민들은 일어나고 판사들의 모든 것에 개입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땐 가만히 있고 우리한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운동하면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나체 그림 걸어놓고 막 이럴 때 기회가 됐을 때 야이 나쁜 놈들아 누구 여자 홀딱 뺏기는 사진을 걸어놔 이러면서 그때 막 들이밀어 붙여야지 이것들이 무너지는 거지.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사회운동은. 그리고 마귀는 꼭 기독교인은 정치하지 말고 종교인은 정치에 가담하지 말라 이래요. 그게 마귀 수작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오늘 왜 쇼크를 받았냐? 판사는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법을 안 지키는 걸 목도를 하니까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가 제일 썩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철창에 가두는 게 직무가 법조인이 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은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언터처블이에요. 언터처블. 예? 케빈 코스트너 영화 중에 언터처블 영화가 1987년도인가 제작이 됐죠. 거기서 언터처블의 마피아 영화예요. 마피아는 터처블이에요. 마피아는 검찰이 잡아요. 누가 언터처블이에요. 판검사가 언터처블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을 터치하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안 지켜지는 법정은 법조인들 법복을 다 벗겨버려야 돼. 여자 대통령 옷 뺏기는 사진 걸어놓는 게 아니라 판검사들 옷을 벗겨버려야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법을 안 지켜. 근데 법을 치리하면서 세금, 혈세를 받아먹어. 이것들 옷을 벗겨버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집행하는 판검사들이 지네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출세해야 되는 구조가 있으니까 헌법재판관 직장 동료 8명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대통령 탄핵하는 거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 왜 그러냐? 국민이 세운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세운 적이 없어. 근데 이상한 아저씨 아줌마 한 명 끼워서 8명이 최종 결정을 내려. 그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모가지 베버려야 돼 그거. 법이 약할 때는요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의 토대에 근거해서 국민이 세워놓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국민이 세운 사람을 자의적으로 모가지 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박근혜 씨는 어차피 권력을 세게 휘두를 수가 없어 현재.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걸 왜 걸고 넘어져야 되냐면
판검사들의 횡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선거제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고시를 봐도요, 끈이 끌어줘야지 승진이 되니까 그들의 리그가 인관영과 인맥관계와 학연관계로 끌어대는 거니까 판검사 세계에 서울대 출신이 다 망친다는 소리가 있어요. 서울법대 출신이 선후배 관계로 다 가니까. 이런 거를 끊어줘야 되는데 선거제도나 국민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재판 안 해요. 요번에 김평우 변호사님이 그걸 입증을 한 거예요. 딱 보세요. 계속 보세요. 법 논리를 못 이겨요. 그 하버드 법대 나오고 서울 법대 수석 졸업하신 분을 재판관들이 못 이겨. 논리로 못 이겨요. 이제 판결문 봐도 논리가 안 맞아. 논리가 부실해.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가 퇴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 직장 동료들이 짰어. 9명이 평결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짜는 거예요. 맨날 출근해서 맨날 같이 밥 먹는데 그럼 친해지지. 그러니까 헌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9명의 판사가 자꾸만 브레이크 태클 거니까 2차 대전 치르던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늙은이 9명이 나라 망치네 이 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한직이라 세상 활동 안 하고 판결문만 하고 때리는데 맨날 얘기하는 게 자기 친구가 누구예요? 옆에 판사요. 그러니까 판사끼리 편먹어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관들은 그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합니다. 형제자매 부릅니다.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미국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명이 편짜 가지고 루즈벨트가 이게 2차 대전 터지고 대공황을 수습하고 엄청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 됐어요. 이 루즈벨트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불구자예요. 불구자인 사람이 이렇게 한쪽 다리를 저는 사람이 나라가 대공황으로 쫄딱 망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과 대공황을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할 때 연방 대법관이 자꾸만 뒷다리 거는 거야.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옛날에 했던 말이 늙은이 9명이 나라 망치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전쟁 이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법지식으로 그냥 자기네 주장하는 거예요. 9명이 이제 친하니까 맨날 출근해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직장 동료가 편짜 가지고 뭐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계에 1명, 국방부 군사계통에 1명, 문학계에서 1명, 교육계에서 1명, 종교계에서 1명 이래가지고 9명이 평결하면 좀 이해가 돼. 왜냐면 9명끼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못하니까. 교육가들하고 국방부에 있는 사람하고는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직장이 다른 거니까. 그럼 업계가 다른 9명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헌재 재판관들이요. 자기 사위 며느리가 호스트바나 호빠에 가가지고 바람 피워도 자기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대요. 시대상. 그래서 온 국민도 간통죄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몇 년 전에 그렇게 할 때부터 저희는 저런 개자식들이 국민 혈세를 빨아먹고 있으니까 애들이 전 세계 고아 가출한 애들이 애 생겨서 길거리에 버리는 세계 1위 국가가 된 거예요. 성을 문란히 하니까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애를 낳고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튀는 1등 국가가 돼서 전 세계 갓난아기 수출 1위국이 된 거예요. 이게 정교조가 없을 때는 없었어요. 정교조가 생기고부터 청소년 분만이 많아진 거예요. 출산이.
미성년자 출산이 많아진 거예요. 정교조가 가리킨 이후부터.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성적인 정조를 강조했던 나라고 음란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정교조가 아이들 가리킬 때부터 청소년들이 출산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어떻게 정교조가 교육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박근혜가 이렇게 몰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이 언급을 하셔야 되고, 이거 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불행하고 공의가 무너질 때 잠잠하죠. 자기가 힘든 일 당할 때 하늘이 안 도와줘요. 박근혜를 밀어붙인 저 야당 세력들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자끼리 결혼시키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면은 잡아가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이 동성연애나 결혼은 금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법이 안 바뀐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밀어붙이면, 대통령도 밀어붙였는데 법을 그냥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동성결혼법이 통과될 때는요, 판사들이에요. 다 판사들이 한다고요. 그러면 초장부터 판사가 할 때 사사건건이 트집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 다 누가 망가뜨려요? 법조인들이 망가뜨려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법을 수만 건을 만들어버리면 국회의원도 모르잖아. 판검사도 몰라요. 사법시험 30년 전에 붙을 때 그 법조문 웬 거 갖고 상식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안 해요. 양심에 근거해서 한다고 할 때 자기가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양심에 근거해서 판결해야 된다. 그럼 지멋대로 하는 거지. 지멋대로. 누가 판사가 지멋대로 합니까? 그놈의 판사 양심이 썩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상식이 무너지고 법이 이상한 게 나오면 그거는 죄 짓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법이 대치돼야 돼요. 요순 시대에 법이 많으면 이상한 나라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인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상식으로 죄를 서로가 인정하고 아는 나라. 법이 복잡하지 않다는 건 사람이 수준이 높다는 거고, 법이 복잡하면은 사람이 이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법이 아주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무법이 성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을 아무도 몰라. 법이 너무 많어. 그리고 법이 많은데 또 자주 바뀌어. 이러면은 뭐예요? 유법이 무법인 거예요. 어떻게 판사가 재산이 수십억이야? 50대 초반에. 이 도적놈들이. 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갑 채울 수 있고 오랏줄로 사람 묶을 수 있으면 자기가 공인 줄 알아요. 공이 아니에요. 공의 기초는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그것을 공경할 줄 아는 것들만 공권력 하는 거고, 그러지 않아. 그러면 수갑 다 뺏어버려야 돼. 그거 판결 재판 이거 두드린 거 다 뺏어버려야 돼요. 백성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그리고 저기 사람 옷 뺏기고 막 그런 짓거리 하죠. 예? 문화예술 한다는 미명하에 사람 홀랑 뺏기고 그래 전시하죠. 그러면은 그 가족들 아주 홀랑 뺏긴 거 붙여봐. 그럼 행복한가? 그 그린 사람 집안 식구 홀랑 뺏겨서 붙여봐. 나체 사진. 행복한가? 자기 몸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집안도 대우하는 건데 이게 기본이 안 돼서, 그러면 이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는 없습니다.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줘라. 안 하면 당신도 한번 해봐라.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재 재판관들 사위 며느리한테 호빠에 있는 애들 다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재 재판 아저씨들 좋아하겠어? 멍청한 인간들이요. 멍청 그지 없어요. 멍청하게 그지 없어요. 호빠 아저씨들, 고영태 친구들 다 붙어봐.
나쁜 놈들입니다. 호빠 아저씨는 무조건 헌재 아저씨 집안에만 붙으세요. 인터넷 보시는 분들 아셨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자기가 그걸 사회에 허용했잖아. 헌재가. 아, 고용태 안 잡아갔잖아. 그리고 간통해도 뭐 처벌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한테부터 시도를 해보죠.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하지 말고.